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이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모이라입니다. 오늘은 2025년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확실한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무역 전쟁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의 증시가 미국 S&P 500보다 더 높게 상승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4년 세계 금융시장은 달러화 강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달러 강세도 가속화되었던 시기죠. 무역 전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달러는 조금씩 하락하고 미 국채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신흥국 투자의 매력성이 점증되고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덜 공격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달러화 강세와 환율 효과로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동남아 국가들이 있죠.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할인된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무역 전쟁의 선반영으로 증시가 많이 할인된 상태다. 경제 성장을 위해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신흥국 시장으로 서서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대략 1조 6천억을 순매도했고 3,300억의 순매도를 코스닥에서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국내 증시가 무역 전쟁이 발생해도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가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고금리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와 채권 금리 하락은 지금보다 조금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권 금리는 주식 투자의 매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벤치마크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행정명령, 지침, 포고령으로 분류됩니다. 아직 행정명령이 실행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루미늄 관세율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과했던 10%에서 25%로 인상됐고 철강은 25% 관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모든 외국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일부 수입 관세를 면제해줬던 캐나다, 멕시코, 호주, 우크라이나, 그리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 쿼터제라고 하죠. EU와 영국에 부과하던 조치를 중단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번 발표된 조치에는 완제품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기 때는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관세 부과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근본에는 예외적 상황을 모두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1기 행정부 관세 부과 이후 발생한 현상은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됐고 관세 경로를 회피하는 우회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외적 상황을 모두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강, 재련 공정을 모두 거친 철강과 알루미늄만 미국에 수입하는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현재 총 알루미늄 수요 중 8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25% 비중이죠. 하지만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필요한 특수강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방위산업,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울부짖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산업처럼 외국산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는 분야에서는 비용 상승이 생산 둔화나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 이익성이 방어될 것 같고요. 철강과 알루미늄의 미국 최대 수출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철강 및 알루미늄의 90%가 미국으로 수출되고요. 2018년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당시 캐나다의 철강 수출은 약 40%, 그리고 알루미늄 수출은 50% 이상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캐나다가 미국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배경이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당시 철강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는 부과한 반면 중국에는 관세를 바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는 유예를 했습니다.
현재 발효된 관세는 중국에만 국한된 상황이지만 곧 유럽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직 유럽에 자동차 관세를 손봐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2월 12일 유럽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25%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월 1일 예정된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을 평가하는 부처 간 검토 결과가 관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4월 1일까지는 상황이 계속 가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제가 금년에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무역전쟁, 관세, 그리고 지정학적 대립과 국가 간의 보복 관세 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거나 특정 섹터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증시는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처럼요. 트럼프 관세가 2025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포한 멕시코, 중국, 유럽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모두 S&P 500 기준 상승률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상장 기업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증시, 한국도 포함입니다.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자본시장은 무역전쟁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많이 놀라지 좀 마세요. 현재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5.8% 상승한 반면 미국의 S&P 500은 3.2%, 나스닥은 1.7% 상승한 수준입니다. 무역 전쟁이 국내 기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국내 대기업은 이미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출하는 품목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되고 생산 기지 대부분은 신흥국에 있기 때문에 이익성이 증가하고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도 한몫할 것입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높여도 이 환율 효과, 즉 달러가 강세로 매출이 증가하고 원가가 감소하는 효과로 인해 이런 부분들이 상쇄될 것이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 발표에 역대 강력한 이익 반등을 발표한 회사들이 보입니다. 조만간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제 주장에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입증해 보겠습니다. 짧은 내용, 그리고 축약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조금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을 읽어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